노무현 요 세 사람이었다. 그러면 우리 건국 대통령은 어떻게 됐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1965년에 하와이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시시리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국민장이나 국장진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아직 반감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다 하니까 가족들이 그러면은 가족장으로 하겠다 해서 가족장으로 치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뒷받침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은 가족장을 치렀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직 대통령은 국민장,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망했을 때는 국민장, 현직은 국장이다 하는 이 관례가 확립이 된 거예요. 확립이 됐습니다. 이 확립된 관례를 깨고 6.15 선언을 통해서 한국의 안보상의 위기를 가져온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장으로 결정하고 나서 지금 국론이 분열됐습니다. 국론이 분열됐어요. 저는 그 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민장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비록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말하지 않고 동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국장으로 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절대적인 지지자가 있습니다. 또 절대적인 반대자가 있어요. 이 절대적인 반대자가 반대를 하고 나서면은 이게 추모 애도 분위기가 아니라 국론 분열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젯밤부터 지금 여론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국장이 치러지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냐, 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해서 과연 좋을 것이냐,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이게 좋은 조치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조치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법률성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토, 국기, 국가의 기본 이런 것을 지켜야 될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예요. 15만 경찰을 관할합니다. 약 100만 공무원을 지휘해요. 예산은 1년에 250조를 쓰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보여준 행동은 우리가 원했던 것은 국가를 정상화시켜라. 국가를 정상화. 좌파정부 시절에 왼쪽으로 많이 기우고 헌법이 파괴되고 법률이 일상적으로 짓밟히고 법질 서가 유린되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라 하는 희망을 담고 대통령으로 그것도 530만 표 차이로 압도적으로 뽑아주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꾸 전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이명박 현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동안의 리더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속병 걸린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울분에 쌓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자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은 굉장한 힘과 돈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성실하게 법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던 차에 최근에 연달아 이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정은이란 현대 아산 회장이란 여자분이 북한에 방문해가지고 김정일하고 만나가지고 몇 개항의 합의를 했어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 뭐 이산가족 상봉한다. 이건 완전히 현정은이란 여자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그건 한국 대통령 아니면 그런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합의를 하도록 이 정부가 그대로 허용을 해줬느냐. 더구나 그 합의하고 난 걸 그냥 지금 따라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왜 지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습니까? 하광자라는 그 아줌마를 등 뒤에서 총을 쏘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하자니까 딱 오리발 내밀면서 우리한테 책임을 넘기고
이렇게 해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치 김정일이가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재개를 하겠다. 그걸 우리가 그냥 받는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어떻습니까? 2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중국도 화가 나가지고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 포위망을 좁혀가는데 우리만 가장 큰 핵실험으로서 핵 개발로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한국 사람이 다시 금강산 관광을 열어가지고 1년에 몇 천만 달러를 북한한테 보낸다 하면은 국제사회가 한국을 어떤 존재로 보냈냐. 더구나 사과도 받지도 않고 이런 길로 가고 있던 차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은 이제 참 어려운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지겠구나. 여기에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용기 없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경제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이 정도 회복시킨 거 잘했습니다. 그 반면에 용기가 없으니까 깽판 세력한테 끌려간다. 법치 확립에 실패했어요. 법치 확립에 실패하면은 다른 거 다 성공해도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법치가 실패하면은 종적으로는 경제도 발전할 수가 없고 안보도 무너집니다. 교육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예견을 한다면은 우리 한국 현대사를 이 정도의 성공 스토리로 만드는데 그야말로 몸을 던져서 희생하신 이 월남 참전 용사들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더구나 건강하시고 경륜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이런 입장에서 뭘 할 거냐 하는 그런 화두를 갖게 됩니다. 사석에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소주 한잔 마시고 나가버리면 그래서 해소됐다 해가지고 좋아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좌익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근데 아까 2001년 8월 23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30만 월남 참전 용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면은 그것은 그 정도 대접밖에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통령 물러가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야 아마 그 뒤에 여러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념 대결입니다. 이념 대결은 절대로 화해가 안 됩니다. 이념 대결은. 그래서 이 이념 대결을 흔히 남남 갈등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남북 갈등입니다. 즉 북한의 조종을 받고 북한을 지지하는 남한 사람과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남한 사람 사이의 대결인 것입니다. 즉 남남 대결이 아니라 남북 대결이고 쉽게 말하면 김정일 편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편이냐 김정일 편이냐 애국이냐 반역이냐입니다. 애국이냐 반역이냐 지금 진보라고 위장한 세력이 사실은 진보가 아니고 반역 세력인데 우리 언론에서 그자들을 진보라고 지금 써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김정일을 위원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00만 명의 인명의 학살에 책임 있는 자한테 위원장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나라는 반드시 정신적으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교육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상황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은 좋으나 무엇을 하든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은 조직이 행동을 하는데 좋죠. 사람은 혼자서 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조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군대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믿고 전우에 의지해서 믿고 무기를 믿고 또 다치거나 하면은 치료해주는 사람이 있다. 죽으면은 우리를 잊지 않는 사람이 있다. 조직이 있기 때문에 상황인데 다행히 참전용사 여러분들은 좋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